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표적인 나이대가 58년 개띠라고 그러죠. 58년 개띠 분들이 최시중 아나운서님 아직 많이 남으셨지만 아니, 비슷해요. 얼추? 근데 작년에 65세에 진입하셨어요. 58년 개띠가. 베이비 부머 그 인구 많은 세대가. 근데 이분들이 이전 세대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어르신들은 뭐 전쟁도 겪으시고 이제 경제 발전 시기에 개도국 시대 한국을 경험을 하셨다면 58년 개띠는 민주화도 경험하시고 민주화된 사회도 살아보시고 또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식 수준이나 학력 수준도 높고요.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사실 높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또 명확합니다. 실제 그래프에 보이는데요.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으시잖아요. 지금 이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데 노후 준비가 또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연금 제도가 아직 확실하게 확충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봐. 너 아는 사람이 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응? 그래서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전. 결국에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한다는 소리네. 하긴 왜냐면 한다는 소리.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계세요. 죽어도 해야겠다 이런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시 박사님. 예. 해외 투자뿐만 아니고요. 국내 투자를 비롯해서 모든 투자 방법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라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면 특정 종목에다가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간접 투자 혹은 뭐 집합 투자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집합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투자 방법은 그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떤 A라는 종목이 만약에 2배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나의 수익률도 똑같이 2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A라는 종목이 2배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손실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간접 투자, 즉 집합 투자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 집합 투자 상품 안에는 A 종목 말고도 B 종목, C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종목이 2배가 올랐다고 하면 그 집합 투자의 전체적인 수익률은 2배만큼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 직접 투자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A라는 종목이 2배 정도 하락을 했을 때에는 다른 종목들이 그것에 대한 하락분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2배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기반한 투자가 직접 투자라면 그것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리턴도, 그러니까 수익률도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이 간접 투자, 집합 투자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 그런 것들을 투자 수단으로 삼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든 또 집합 투자자 상품에 투자를 하든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또 꼭 살펴봐야 할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투자해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투자하는 나라가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환율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에서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정말 아는 기업만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고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종목을 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위 엄마 같은 주식을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엄마 같은 주식? 예. 엄마 얼마나 우리가 배고플 때 밥 주고 뭐 졸릴 때 잠재워주는 엄마 얼마나 편안한 주식입니까? 그런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주식을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전부 공부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인가. 주가는 기업 이익만이 결정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은 산업의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AI 혁명,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산업의 트렌드란 겁니다만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알고 꼭 아는 주식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아는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잘하는 분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채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육 가공 업체 이런 기업들이 있고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너무 걱정돼. 그러면은
거기 관련 기후 테크, 기후 문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공부가 훨씬 더 잘 되고 좀 더 잘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